오늘의 시장을 움직일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리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마켓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네, 박준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근길을 보니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예. 아까 오셨을 때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예, 미끄러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미끄러지면은 창피하고 네, 화나고, 그럼요. 화나고 또 병원에 다치니까요. 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이 실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가운데가 이렇게 그냥 뭐 막 오르고 있는 그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는 주식을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따라가면 미끄러집니다. 예. 미끄러질 수가 있죠. 네, 얼음 빙판길처럼 주식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뉴욕 증시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산타 랠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13,169선, 나스닥 종합지수는 8포인트 상승한 2,986선, S&P 500 지수 또한 0.4포인트 오른 1,416선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여전히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경기 지표가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나요? 예, 그 추가적인 사항이라보다는 네. 그 중에서 핵심 지표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네.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뽑아보자면은 미국 시장은 지금 산타 랠리를 진행 중인데 무엇을 보고 진행 중이냐? 중국 경기 지표를 보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 중국에서 발표된 산업 생산 지수라든가 또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었고 수출 부분에서 조금 부진했는데 흑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또 필요로 할 또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이 중국 경기 관련주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산타랠리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뭐 또 연준이 회의가 있어서 네. 또 경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부양 카드를 내놓을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연준이 열릴 때마다 왜 정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면은 버냉키 의장이 언제나 그 정시에 대해서 네. 그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시장에 항상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뭐 그보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연말 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과 함께 대형주, 경기주, 산업주 쪽으로 소재주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또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산업 경기주 쪽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고 이것이 저가 상태에 있는 주가를 위로 올려서 연말 그 성적표를 좀 좋게 하고자 하는 윈도우 드레싱이 미국 정시나 우리 정시나 지금 홍이 같이 연말마다 작용하는 그 흐름이 미국 정시도 지금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켓 드라이버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마켓 드라이버를 찾는다면 중국의 경기 지표, 중국의 이제 경기 흐름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사하는 흐름이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흐름 중에 이제 그 산업 경기주 쪽으로 또는 소재주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중국 모멘텀인데 네. 이것이 그 순환매로 인한 그 윈도우 드레싱 이 흐름이 뚜렷하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드라이브로 우리가 뚜렷이 이해할 수 있는 차트로
미국의 신기술주와 구기술주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 새파랗게 올라가는 차트가 네. 휴레트 패카드 주가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이제 오른쪽 그 편에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애플 주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의 그 흐름이 애플이라는 신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연말이 오면서 이 애플의 주가가 급속히 떨어지고 반면에 그동안 계속 그 자금이 빠져나가고 약세 흐름을 탔던 휴레트 패카드, 저게 구기술주의 대표주지요. 네네. PC의 그 세계 대표 회사인데 구기술주라는 것이 이제 모바일의 반대편에 있는 그 과거 IT라고 할 수 있는 네. PC 업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연말에 이 네. 주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기술주 주식을 팔고 네. 그래서 구기술주를 사는 거지요. 아이러니컬한 좀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장 흐름과 배치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휴레트 패카드 같은 구기술주, 휴레트 패카드뿐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리서치 모션 같은 주가가 그동안에 굉장히 추락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바로 저가 매수로 기관들이 그 주식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걸 성적표를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네. 연말에. 그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많이 올랐던 주식에서 차익 실현하고 거기서 판 자금을 가지고 저걸 사는 현상. 이것이 이제 연말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윈도우 드레싱인데 네. 뭐 저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거의 똑같은 거지요. 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그 차트를 보니까 예. 그 애플의 주가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애플이 출시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성장성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PC의 성장성은 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가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아마 연말 그 지금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그 흐름은 아마 내년도 되면 다시 또 정상적인 펀더멘털 흐름으로 네. 다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의 윈도우 드레싱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 산타랠리의 하나의 그 수급상의 특징이고 네.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현상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저가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가격이 너무나 싸졌기 때문에 생긴 네. 그 메리트 이것이 지금 흐름이 성장주에서 네. 성장주를 팔고 바로 경기주를 사는 순환매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고 이러한 경기 사이클주가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관련 경기 사이클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특징 흐름이라면은 이 시장 흐름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투자 수익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연말에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우리 국내 요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네네. 물론 가능성이 확실할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 가능성 자체로만 가지고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피해주, 수혜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주 쪽으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수혜주 쪽은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오늘 시장 대응하면은 좋은 투자 대응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특정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런 업종 자체 말고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대표주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저 종목 그 특별한 종목을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찾아내도 별로 유효하지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네.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고 가장 편안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쪽에서는 삼성화재 같은 대표주 또는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 독점주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네. 시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것을 시장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장 특징에 맞는 대표주를 1등주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가 어제 또 장중에 150만 원까지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고가 경신은 계속 될까요? 신고가 경신은 계속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yes and no죠. 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게임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관들이 네네. 그때그때 그 수급 흐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당연히 신고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방향성을 맞춘다, 얼마 갈 것이다라는 예상 게임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언제나 소용이 없는 것인데 언제나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네, 또 그렇죠. 그게 매달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장에는 투자 기회가 있고 그 시장의 드라이브를 찾아서 시장 흐름을 캐치하면은 바로 주가 흐름이 보이고 또 거기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언제나 시세를 추종해서 네. 시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 대부분 네.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보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포기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시세를 절대로 추종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네. 능력을 기르시면은 시장의 흐름은 저절로 캐치가 됩니다. 네, 화요일 아침 박준호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저는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